예, 반갑습니다. 리더스 클럽의 매니저 리더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앞전 교육에서 불린저 밴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뭐 만족스럽거나 그렇진 않지만은 나름대로 어쨌든 정리를 좀 해서 올려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준봉과 비교봉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기준봉과 비교봉은 무엇이냐? 설명 좀 할게요. 자, 어, 기준봉과 비교봉이란 무엇이냐? 이것은 어, 여러분들이 평소에 인터넷으로 공부하던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이버전스란 말을 안 쓰고 기준봉과 비교봉이란 말을 쓰느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다이버전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새로이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형태의 다이버전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이버전스 안 맞던데? 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뭐냐? 다이버전스의 정확도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선은 왜 의심을 하시느냐 하시면요, 우선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이버전스를 캔들로 봐왔기 때문에 사실은 다이버전스가 안 맞는 겁니다. 다이버전스는 종가선 차트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이버전스는 종가선 차트로 보는 겁니다. 그럼 지지와 저항은, 불린저 밴드의 지지와 저항은 캔들로 보는 거고요. 다이버전스는 종가선 차트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줍니다. 그러면 보자. 또 뭐 말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까먹어 버렸습니다. 우선은 생각이 나면은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기준봉과 비교봉은 다이버전스다. 다이버전스를 왜 기준봉과 비교봉으로 이름을 바꿔 부르느냐? 그 이유는 바로 여러 가지 형태의 다이버전스가 존재를 해요. 그것들을 한 방에 정의하기 위해서 기준봉, 기준봉의 이동, 비교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말을 해주기 위해서 기준봉, 비교봉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 종가선 차트로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셨죠? 예, 자, 기준봉과 비교봉은 무엇이라고요? 다이버전스입니다.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렸죠?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제부터 다시 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왜 다이버전스가 중요하냐?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높은 산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있어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만요. 높은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어떤 산을 올라가기 좋아하는 사람이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산을 오를 때 시속 45km로 올랐습니다. 자, 이 사람의 속도를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자 45km로 올랐습니다. 그쵸? 그리고는 이 사람이 요 산에 올라가서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죠. 그러면서 힘이 좀 붙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45km로 오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그러니까 속도죠. 속도가 이렇게 45km로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산을 딱 오르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산을 딱 올라가는데 갑자기 속도가 20km 밖에 안 됩니다. 20km. 45km로 올라왔는데 20km로 오르는 거예요. 20km로. 그러니까 어떤 액션이 나오죠? 자, 이거를 그려볼게요. 그랬더니 얘가 갔다가 똑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20km 밖에 안 나와.
이렇게 20km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죠? 아, 이 산 타기 좋아하는 얘가 지쳤구나. 지쳤구나.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쳤으니까 네, 집에 가겠죠.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속도가 떨어지니까 이런 식의 그림.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다이버전스로 확인해 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되겠죠. 자, 전 고가를 갱신하는 그림이 발생. 그렇죠? 근데 MACD도 전 고가를 갱신하는 그림이 발생. 그런데 다시 전 고가를 갱신하는 그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떨어진다. 자, 이걸 뭐라 부르죠? 다이버전스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가를 갱신했지만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이유를, 또 다른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또 다른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가 100km로 확 달려가요. 100km로 확 달려가다가 어떻게 꺾어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속도를 줄이죠. 속도를 줄입니다. 그쵸? 산을 확 올라가다가, 산이 아니죠. 도로를 가다가 사거리가 이렇게 나온 거야. 사거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회전을 하려고 하니까 속도를 확 줄이는 겁니다. 참, 그러면은 우리는 속도를 줄이기 전에 우선은 깜빡이를 넣는 걸 확인하겠죠. 그리고 그쵸, 속도가 줄이는 걸 보면서 이제 얘가 여기서 일로 꺾어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다이버전스라는 걸 통해서 다이버전스가 차로 치면은 깜빡이, 그쵸, 깜빡이, 그리고 브레이크죠. 브레이크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갈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으로 올라가는 애가 속도가 줄어들고 그 속도를 측정했더니 이런 식으로 다이버전스가 꼭 발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저장 하나. 자, 보시면요, 다이버전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무슨 국선으로 한번 볼게요. 국선으로.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국선이죠. 그쵸? 일봉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간단하게 2014년 7월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 페이지니까. 그쵸? 자, 보시면은 이렇게 기준봉과 비교봉 다이버전스 발생했죠. 그리고는 주가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게 한 달이에요. 한 달 동안 내린 거예요. 그진? 그쵸? 그리고 다시 여기서 기준봉과 비교봉이 이렇게 발생하죠. 그리고는 또 내립니다. 그리고 기준봉과 비교봉이 발생하고 또 오르고요. 그쵸? 신기하죠? 네? 그쵸? 그러니까 일봉만 봤기 때문에 신호는 일봉 신호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주봉에서도 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분명히 주봉에서 예를 들어 기준봉과 비교봉이 발생을 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준봉 비교봉 발생했네. 그러면은 뭐 그진 한 몇 개월을 내리죠. 몇 개월을. 그쵸? 일봉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봉의 신호만 잡아 나가도 엄청나죠. 엄청난 신호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기준봉 비교봉만 하셔도 기준봉 비교봉만 하셔도 한 국선 3일 4일 동안 한 일주일 10일 동안의 추세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쵸? 간단하죠? 그쵸? 이렇게 고점에 올라갔을 때 너무 쉽지 않나요? 너무 쉬워서 힘든가요? 그쵸? 자, 잘 맞죠?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맞죠? 그쵸? 그러니까 다이버전스를 뭘로 보고 있습니까? 저는 종가선 차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예요. 캔들로 보면요, 이게 사실은 안 맞아요. 잘 캔들로 보면은 아시겠죠? 이게 종가선 차트로 꼭 보셔야 이게 맞아줍니다. 자, 그러면
음, 자, 다이버전스는 존가슨 차트에서 발생해 하고요. 그 다음에 어, 또 뭘 해야 되지? 예, 어쨌든 어,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쓰는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그냥 기준봉 비교봉을 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준봉과 비교봉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왜 기준봉과 비교봉이냐 부르냐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거. 자, 보세요. 주가가 올랐죠? 예, 같이 올랐습니다. MACD도 이게 주가고 이게 MACD입니다. 그러면 같이 올랐습니다. 얘도 같이 올랐어요. 그러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이게 기준이었죠. 이 봉이 기준이었죠. 요 봉이 기준이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올랐는데 얘도 같이 올랐어.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럼 얘를 뭐라 부르죠? 우리는 얘가 기준봉이었는데 우리는 얘를 기준봉의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또다시 얘가 고점을 갱신했는데 얘도 또 고점을 갱신할 수도 있죠. 그러면 또 기준봉의 이동이 돼요. 그러면 기준봉이 있는데 얘가 이동을 했고 얘가 또 이동을 한 겁니다. 그게 기준봉의 이동입니다. 기준봉의 이동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기준봉의 이동, 기준봉의 이동,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 때 이러면서 비교봉이라 부르죠. 이걸 만들어낼 때를 비교봉이라고 불러요. 아시죠? 그래서 기준봉, 비교봉, 기준봉, 기준봉 이동, 기준봉 이동, 기준봉 이동 하다가 비교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이버전스를 기준봉과 비교봉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게 제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요. 지금 이 동영상에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다이버전스는 기준봉, 비교봉이라고 부른다. 그쵸? 2. 다이버전스는 종가선 차트로 봐야 확실해진다. 3. 다이버전스는 변곡점에서만 나타난다. 아시겠죠? 이렇게 기준봉과 비교봉 하면서 주가가 꺾이는 구간에서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또 뭘 설명드렸죠? 뭐 기준봉의 이동 이런 것들은 뭐 앞에 기준봉, 비교봉이라 부른다. 종가 스타트바 확실해진다. 그리고 다이버전스는 변곡점에서만 나타나고요. 예, 이 이후로 추가로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의 이 동영상은 기준봉과 비교봉이 있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은 내일 제가 다음 동영상에는 기준봉과 비교봉의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활용하는 방법 아셨죠? 하고 실전 매매, 기준봉, 비교봉, 실전 매매 활용하는 방법과 기준봉, 비교봉, 실전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